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여러가지 역사 공부를 좀 하느라고, 근데 진짜 세계사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어제 원래 일찍 자려고 했는데 아침까지 세계사 공부,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시간 낭비는 아니겠다. 노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몰랐던 역사적인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쨌든 좀 늦게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늦게 일어나서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왜냐면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책, 마음속 깊은 의식과 하나가 되다. 마음의 성장은 내면에서 일어날 인생애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그것이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에머슨. 이게 지금 as a man thinking. 근데 이게 뭐냐면 원서랑 너무 많이 달라서 이걸 과연 누가 썼는지, 이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번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한번 볼게요. 왜냐면 as a man thinking 같은 경우에 달라요, 내용이. 제가 왜냐면 원서도 읽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책에서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데일 카네기, 오케이, 에머슨, 제임스 앨런, 제임스 앨런, as a man thinking. 에머슨이 아니에요. 제임스 앨런, 연희탁, 옹김. 이분이 진짜 대낙원 하신 것 같아요. 지은이 신비의 철학자, 인생 철학자 아버지. 안희탁, 옹긴이 번역하신 분인데 일본 기요기 주쿠대학원 경영학 박사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면을 역임하고 현재는 일본 규슈산업대학 일본? 근데 일본어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다시 또 한국어로 옮긴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anyways, 자, 실천편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음의 성장은 내면에서 일어나 인생으로 드러납니다. 아이는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그것이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보다 나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마음이 비추는 외부 세계와의 분투를 멈추고 마음의 힘을 내면의 변화와 재생에 집중시켜 정신을 고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만 붙들려 노심초사하고 에너지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다 소중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마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의식과 하나가 되는 그 감각을 익혀 충만한 평온 속에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배려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식과 하나가 되다.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며 억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법으로 확실하고도 고상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Thoughts make your reality.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음을 의식해서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고를 만드는 힘이
인생을 보다 좋은 쪽으로 바꿉니다. 직접 당신의 인생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체험하고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버릇을 고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건 진짜 맞아요. 제가 괴물이 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취약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 버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습관이죠. 내가 의식적으로 그때마다 행동을 교정해 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인격이 되니까요. 또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뀌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 버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습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손짓, 나의 말 습관, 나의 행동 습관, 나의 태도 습관, 나의 걸음걸이 습관, 나의 표정 습관, 그리고 내 생각 회로 습관, 나는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예전에는 그게 원래 내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무조건 해석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예전의 습관이 불쑥불쑥 올라오긴 하지만 그걸 바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 버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성격이나 기질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반복을 거듭해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기질. 저는 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성품만 변할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약간씩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동안에 수련을 해보니까 성격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변할 수가 있구나. 이게 습관처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 습관? 이 모든 게 성격이나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즉각 반응을 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즉각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휩쓸리는 그런 습관도 좀 많이 고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현재 성격이나 기질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반복을 거듭해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내 마음의 습관이다. 저 예전에는 이걸 안 믿었거든요.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믿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의 습관이 많이 개선되고 성장했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쾌활함, 금세 침울해짐, 퉁명스러움, 평온함, 탐욕스러움, 관대함 등 그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적 특징.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몇 번씩 되풀이 되는 동안 그것은 고스란히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를 항상 쾌활함, 평온함, 관대함, 그런 환경 속에 있으려고 환경 자체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체력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자극이 될 만한 것을 모든 걸 웬만하면 피할 수 있다면 다 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극이 왔음에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우리는. 나 조금 흥분하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몇 번씩 되풀이되는 동안 그것은 고스란히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현재 성격이나 기질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반복을 거듭해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이다. 마음의 습관. 오케이. 내 마음의 습관. 성격 기질.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반복하는 사고, 즉 마음의 움직임이 습관처럼 되어 버릇이 되고 그 마음속 버릇이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너무 좋다. 이게 as a man thinking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번역하신 분이 한 건가? 아니면 책 원서가 조금 다른 건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책을 읽는 것도 이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이걸 통해 지식을 얻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책을 안 읽었을 때는 그때는 올바른 지식을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충분한 지혜나 현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 생각했지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많이 알거든요. 과거를 생각하면 어쨌든 책을 읽기 전과 후는 제 인생이 엄청나게 다르니까 아무것도 내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만 반복한다고 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끙끙 고민하거나 계속 얽매이게 되는 마음의 버릇은 자신에게 매우 성가신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끙끙 고민한다, 계속 얽매이게 된다. 맞아. 끌어내는 거, 빨리 제거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단력을 가지는 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끙끙 고민하고 얽매이는 것 이외의 수단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마음의 버릇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저는 되게 결단력 있게 꼼꼼해짐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환경의 동물인 게 약간 그 꼼꼼해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지 못하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깊이 그리고 짧게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른 사용 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용법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사이 점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래 누워서 뭔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왜냐면 역사 공부를 거의 한 4시간 정도 누워서 이렇게 항상 보거나 이러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적어야겠는데요. 중요하다. Oh, no. 오케이. 마음의 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의 버릇. 이게 훈련,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에는 왜 이래 이런 좀 짜증? 감 섞인 반응이 본능적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야, 일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 일은 그럴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닦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의 버릇을 고쳐간 것 같아요. 습관을 고치는 거죠. 근데 되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저에게 하는 혼잣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어서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많이 읽은 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의 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분명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의 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분명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참을성을 갖고 마음 다루는 법을 실천한다면 곧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마음의 버릇이 만들어져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격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다루는 법을 실천한다. 이 문장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엔 무조건 인지 과정이거든요. 내가 지금 실수를 했구나. 내가 또 나쁜 마음을 먹고 있구나. 라는 그 인지 과정을 거쳐서 나의 마음을 다루는 법, 수련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실천하면 이제 무의식, 의도하지 않아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식적인 나의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서 이게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죠. 요 한 문장에 심리적인 그 프로세스가 절차가 다 나와 있어요. 바람직한 습관이 자유의 문을 연다. 자유, 진정한 자유를 제공해준다. 이 자유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JYP 박진영님께서 그 책에서 말씀하신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계속 의도적으로 뭔가를 의식해야 되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완전히 조심할 필요가 없는 상태는 그냥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잖아요. 근데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 되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바람직한 습관이 자유의 문을 엽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 마음의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그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것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나의 바람직하지 않는 그 마음의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수련이죠. 그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버릇을 만들어낸 힘을 잘 이용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바람직한 그 마음의 버릇을 만들어간다면 내재하고 있던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서 마음속 깊은 곳과 마주 대하려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과 마주하려는, 이게 처음에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실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올바른 일보다 잘못된 일을 하는 편이 손쉽다고 말합니다.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도 죄를 저지르는 편이 쉽다고도 말합니다. 좋지 않은 일,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은 매우 쉬운 법입니다. 득이 되는 일, 좋은 일은 실로 어려운 법이다. 사실 우리가 뭔가 좀 좋지 않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떡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건 한번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부처의 말입니다. 꿰뚫는 부처, 인간의 본성, 그쵸? 아이들은 어릴 때 정말 화가 나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바닥에서 소리를 치며 막 바닥에서 기어다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성인이 되면서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부처의 말이다. 그러나 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기 쉬운 그 습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이고, 그대로의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변하죠.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인생을 뭔가 딱 하나로 교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엔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느 순간 제가 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격은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생각을 해보면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뭐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유연함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철학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예전에는 뭔가 하나를 하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이 세상에 뭔가 내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그 느낌? 예전에는 이런 어떠한 행동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 따라다니고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했던 행동이 지금은 범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단정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동요하지도 않고, 그게 맞다라고 동요하지도 않고, 이게 틀렸다라고 동요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쵸? 신기해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쪽이 편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물의 본질이나 살아가는 것에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물의 본질, 살아가는 것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과 실행은 분명히 새로운 당신을 탄생시킵니다.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력과 실행은 분명히 새로운 당신을 탄생시킨다. 맞아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매일 컨디션 어제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역사 공부했잖아요. 이제 동안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으니까 시간 허투루 보낸 거 아니고. 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 일단 도서노트 한글 독서는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독서노트 한다고 수고했어요.